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잡어 TRT 부시렉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최고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인 바로 우리 코리안 슈퍼보이 최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도 선수가 최근에 컵스 헌슨이랑 명경기를 치렀다고, 그걸로 인해서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고, 그래서 매우 한국에서 나온 손에 꼽힐 만한 아주 레전드적인 선수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도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복귀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지금 어깨 부상이죠. 어깨 부상을 얼마나 지금 치유를 했는지, 그래서 언제쯤 싸울 것 같은지, 또 그리고 어느 부분을 얼마나 본인이 실력을 보강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영상을 봤더니 그 과거보다 본인이 매우 업그레이드 돼 있다. 본인이 복싱이 주 무기잖아요. 근데 그 복싱 부분에서 지금 내가 과거의 나의 UFC 퍼포먼스들을 보면, 정말 쟤 왜 이렇게 못하냐 할 정도로 지금 나는 완전 그냥 극강의 복싱을 지금 가다듬고 있다. 그래서 지금 UFC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냐? 3연패니까. 하지만 내 입지에 비해서 나의 컨피던스, 자신감은 하늘을 뚫는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도 선수가 앞으로 UFC에서 성공적으로 복귀를 치를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는 그 UFC 한국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10명 이상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최도 선수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UFC 한국 선수들 중에서 성과별로 랭킹을 매겼을 때 제가 봤을 때 4위인 것 같아요. 1위가 정찬성 선수고요. 이거는 뭐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하겠죠. 2위는 김동현 선수. 뭐 이것도 반박을 못하겠죠. 그리고 3위가 정다운 선수입니다. 3위 정다운 선수가 지금 일단 동양인들이 보통 중량급에서는 크게 발휘를 잘 못하는데, 근데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다운 선수가 덩치 큰 놈들 있는 곳에서 지금 피니시하고 지금 엘보, 은간우 엘보 보여주면서 완전 개 박살내고 있습니다. 정다운 선수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성과별로 4위가 최도 선수인 것 같아요. 성과만 보면 제가 봤을 때 4위가 최도 선수인 것 같은데, 근데 최단기간에 가장 인상 깊은 퍼포먼스와 인상을 남기고 경기를 보여준 건 누구냐? 그거는 저는 undisputed 최도 선수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최도 선수처럼 최단기간에 뭐 3연승을 KO로 시키고 1라운드에 다 KO 1라운드 아니었나요? 타바레스 경기는 2라운드였나? 어쨌든 그렇게 최단기간에 뭐 다 KO 시키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물론 정찬성 선수도 커리어 초반에 뭐 피니시가 있고 그랬는데, 최도 선수만큼 그렇게 뭔가 좀 진짜 와, 이 사람 뭐지? 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단기간에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건 언디스퓨티드 최도 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최도 선수가 3연승 할 때 저는 진지하게 최도 선수가 정찬성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지금 들으면 사람들이 돌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봐요. 왜냐?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최도 선수가 3연승 하고 있었을 때 정찬성 선수는 군대에 가셨거든요. 군대 가셔서 경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 정찬성 선수는 투박하게 싸우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완전 뭐 까리안 이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투박하게 싸웠었고, 말 그대로 코리안 좀비 스타일로 싸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 깔끔한 스타일로 원투 날리고 카운터로 팍팍 KO 시키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와, 정찬성 선수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차세대 코리안 재능러인가? 이랬거든요. 저기요 TRTC, 막 그렇게 선수들 실력 그렇게 비교질하지 마세요. 상당히 불편해요. 영상 내리세요. 빨리. 불편하셨다면 제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MMA 잡아라서 그러니까 MMA 엑스퍼트인 당신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최도호 선수가 좀 뭔가 안 풀리기 시작했죠. 비랭커들 상대로 보여줬던 이 주먹이 랭커들을 만나면서 컵스 완슨, 제레미 스티븐스 이런 애들을 만나면서 이 주먹이 안 통하기 시작했죠. 최도호 선수가 UFC 랭커들을 싸우기 전에 UFC B랭커랑 UFC 오기 전에 싸웠던 선수들의 과의 기록을 보면은 14승인데 그 중에 11승이 KO승이에요. KO 파워 혹은 KO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란 말이죠. 자, 그런데 랭커들 상대로는 제레미 스티븐스랑 컵스 완슨 상대로는 그 주먹이 도대체 왜 안 통했을까? 이게 첫 번째로는 랭커들이 보통 맷집이 비랭커들보다 좋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랭커들이 비랭커보다 맷집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랭커들이 비랭커들보다 뭐 타격 실력이나 뭐 레슬링 실력, 뭐 전반적으로 모든 실력이 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최도호 선수의 주먹이 랭커들 상대로는 좀 비교적 덜 통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리고 찰스 주르댕 부산 경기 때는 1라운드에 낙다운 얻으면서 참 좋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 때부터인가 그때 한번 낙다운도 당하고 왼쪽 손목까지 부상을 입으면서 아쉽게 TKO 패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경기는 또 제가 공감력 발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펀치 기계를 제가 스트레이트 라이트 한 방 치고 랩트훅으로 딱 쳤는데 랩트훅 쳤을 때 이 기계가 부서졌거든요. 기계가 부서졌는데 부서지고 나서 보니까 내 손목도 다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한 2달 고생했거든요. 아, 진짜 아프더라고. 근데 저는 부서진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뭐 삐었다 뭐 이런 느낌, 뭐 인대가 좀 다쳤다 이런 느낌이겠죠. 하지만 최도호 선수는 손목이 부러졌잖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최도호 선수 제가 한 4분의 1 공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뭐 과거는 과거잖아요. 3연패 했는 거 과거지.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면 되잖아. 현재는 최도호 선수가 본인의 그 업그레이드된 모습에 너무나도 자신감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 본인이 주무기가 복싱인데 그 복싱의 빈틈을 정말 많이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그래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 최도호 선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수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본인이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본인이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도 근데 질 수가 있어요. 왜냐?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냥 나보다 더 잘해서. 왜냐? 나보다 센 사람 세상에 많거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찬성 선수도 경기 전에 진짜 최고의 컨디션, 진짜 볼카를 이길 수 있는 나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나 최고의 정찬성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패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본인이 완벽한 모습의 본인을 준비를 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도호 선수가 다음 경기에 누구랑 싸워서 진다 하더라도 뭐 물론 최도호 선수가 못해서 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도호 선수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잘해서 진 걸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도호 선수가 지금 3연패 중이란 말이에요. 3연패 중이라서 웬만하면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3연패 하면 UFC에서 퇴출당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3연패 하면 그냥 무조건 퇴출시키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3연패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겨야 해요. 근데 만약에 다음 경기를 진다면 최도호 선수가 퇴출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웬만하면 최도호 선수 다음 경기 저도 퇴출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최도호 선수가 명예전당에 올랐잖아요. 명예전당에 올랐기 때문에 UFC에서 인정해주는 선수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선수고 데이나 화이트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도호 선수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경기를 이기든 지든 무조건 다 타격전으로 재밌는 경기를 펼쳤단 말이에요. UFC에서 그런 선수 좋아합니다. UFC에서 연승하더라도 진짜 10노잼, 10노잼 하는 그런 코빙턴 같은 애들보다는, 그 최도호 선수처럼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재밌는 경기 펼치는 그런 선수들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도호 선수가 만약에 다음 경기를 지더라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한 번은. 네. 알롭스키도 5연패인데 안 잘렸거든. 네. 자, 그런데 최도호 선수의 복귀전, 또 최도호 선수의 미래, UFC에서의 미래를 발목 잡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 바로 최도호 선수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최도호 선수의 맷집. 최도호 선수가 지난 3경기 졌는 경기들에서
그냥 젓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개 다 타격전이었고 세 개 다 데미지가 컸습니다. 특히 컵선슨에서는 영혼의 맞다이였죠. 거기서 진짜 내가 봤을 때 데미지가 많았어요. 또 제레미 스티븐스랑 했을 때도 TKO 패였고 또 제레미 스티븐스 그 나쁜 놈이 최도 선수 쓰러져 있는데 점프해가지고 체중 실어가지고 파운딩 한 방 꽂았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 그 또 뭡니까? 찰스 주류된 경기에서도 낙다운 한 번 당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에 3라운드인가? TKO 패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도 선수가 지난 3경기 패배들에서 데미지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맷집이 원래 KO를 당하거나 많이 맞거나 데미지가 많으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미 최도 선수가 주류된 경기를 보면 맷집이 뭐 좀 줄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컵선슨 전 때의 맷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컵선슨 전 때는 진짜 후레시한 맷집이었거든요. 젊은 패기의 맷집. 근데 찰스 주르댕전을 보면 그 한 방을 맞고 플래시 낙다운이란 거 있거든요. 맞고 내가 낙다운 당했네. 이런 거 플래시 낙다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하면서 이런 거 말고 맞고 눈 떠보니까 낙다운 이런 거 플래시 낙다운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주르댕한테 낙다운 당했을 때 그게 플래시 낙다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맷집이 좀 줄어서 그런 게 아닌가. 결국 또 그리고 케어 당한 것도 맷집이 좀 줄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아쉬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격투기가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컴뱃 스포츠란 말이에요. 맞고 때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맷집이 정말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도 선수가 정말 실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이 맷집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근데 최도 선수가 또 복싱에서 빈틈을 엄청나게 꽉꽉꽉꽉 채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타격 디펜스의 장인 뭐 얀님 뭐 이런 뭐 메이웨더 이런 급으로 만약에 그 타격 디펜스가 보강이 돼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최도 선수가 맷집이 조금 약해진 거를 그 빈틈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리안 슈퍼보이 최도 선수가 그 과거 3연승을 했을 때 그때의 패기, 그때의 엄청난 인상 깊은 경기력을 다시 복귀전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